1868년 메이지 정부가 세워진 후 동양의 열강으로 인정받는 러일 전쟁까지 약 40년. 일본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인이 똑똑했기 때문일까? 퇴고 이래 신이 정한 규칙을 신앙하며 살아온 인류가 절대요를 의심하기 시작하며 과학은 탄생하였습니다. 선각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느끼고 변해가고 있었지만 일반인들은 그러지 못했죠. 몇만 년을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그들을 과거라는 꿈에서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계몽의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매개체인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었죠.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지식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보존이 불가능하며 도중에 내용이 변할 수 있었죠. 문자가 발명됨으로써 인류는 선대의 지적 유산을 축적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문화권에서나 문자를 읽는 것은 상류층의 독점적인 권한이었습니다. 과거 지배층들은 농민이 글자를 알아서 뭐하냐? 농사만 잘 짓고 세금만 착실히 내면 됐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지배하게 변하려면 농민이 무지한 게 좋다 같은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전을 읽을 수 없으면 왕이 말하는 게 법이 되었고 성경을 읽을 수 없으면 성직자가 말하는 게 신의 뜻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였던 과거 제도도 실상은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서당이 생기기는 하지만 현재의 기초교육기관인 초등학교의 기능을 담당하기엔 수가 너무 적었으며 그나마도 농민들은 자녀를 서당에 보낼 만큼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떠했을까요? 일본은 과거 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식자율이 낮았을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죠. 일본은 에도 시대였던 19세기 초반의 식자율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가장 높은 영국이 약 50%, 프랑스가 35%였으며 러시아는 8%에 그쳤습니다. 당시 세계 평균은 대략 12%였는데요. 일본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약 70%의 인구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고 합니다. 19세기 초는 아직 서유럽에서도 공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지식 수준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적인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어집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근대적 교육 시스템이 정비되어지지도 않은 에도 시대의 식자율이 높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어떻게 에도 시대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사교육이었습니다. 에도 시대 일본에도 각 지방 정부와 막부의 주도 아래 세워진 교육기관이 존재했으며 각 번에는 번교라 하는 무사들을 위한 학교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교육은 지배계층인 무사를 위한 것이었으며 서민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민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었다면 저렇게 높은 식자율을 달성할 수 없었겠죠. 서민들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에도 시대의 사교육기관 테라코야였습니다. 테라코야란 서민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막부나 번과는 관계없이 개인이 만든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주로 9살에서 12살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요. 현대의 초등학교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 문부성의 집계에 의하면 일본 전국의 테라코야의 수는 약 16,500개로 현대 일본의 초등학교 수가 22,000개임을 생각할 때 전국적으로 기초교육이 테라코야를 통해 보급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테라코야는 무로마치 시대부터 존재하였고 가장 번성한 것은 에도 시대였습니다. 전란의 시대가 끝난 후 찾아온 평화 속에서 상업이 번성했고 경제적으로 윤탁해진 민중들은 배움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갔습니다.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던 에도, 오사카, 교토를 중심으로 테라코야가 크게 늘었으며 산간 농촌에도 테라코야가 생길 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는 전국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테라코야에서 공부하는 계층은 도시의 상공업자들만이 아니었으며 많은 수의 농민들도 테라코야에서 공부하였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 에도 시대의 농민들은 50% 이상의 세율로 착취당하며 힘들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겠죠. 세금으로 내야 할 쌀과 콩 외에도 고추, 담배, 고구마 등등 상품 작물을 적극적으로 재배하여 돈을 벌었으며 도시 인근에 사는 농민들은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등 반농 반상이 되어 부를 축적합니다. 이처럼 여유가 생긴 농민들이 자녀를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테라코야에 보내 기초적인 지식을 쌓게 하고 그렇게 글을 알고 산수를 할 줄 아는 농민들은 도시와의 거래를 통해 더욱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점에서 경제적 배경이 없으면 테라코야는 설명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테라코야는 현대 한국에서 말하는 사교육과는 결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업처럼 상위 교육기관 입학을 위한 사교육이 아니었으며 관료가 되기 위한 교육시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테라코야에선 어떤 내용을 가르쳤을까요? 서당에서 공자왈, 맹자왈 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테라코야의 교육 내용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듯 글을 읽고 쓰는 법과 산수 같은 기초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학생들의 신분에 맞춘 맞춤식 교육도 행해졌는데요. 농민들을 위한 교과서인 하크쇼 오우라이에는 기본적인 농업에 대한 지식과 절기에 따른 업무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각 테라코야의 재량으로 기후나 지리 등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상인을 위한 쇼바이오우라이에는 상품의 송장을 읽고 적는 방법과 장부를 작성하는 법 등 전문적인 지식도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배우는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듯 테라코야의 학생들은 주로 농민과 상인 등의 서민들이었습니다. 메이지 초기의 조사에 따르면 순수 농촌의 테라코야의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5석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농민 혹은 말 등의 가축을 지닌 부농층이었거나 평균보다 가족의 인수가 많은 농민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한편 에도, 교토 등 도시 근교의 농촌에서는 경작지가 없어도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농민들의 자녀가 테라코야에 다닌 사례도 있었습니다. 종합하여 볼 때 어떤 케이스에서도 테라코야의 학생들의 집안은 노동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에도시대 경제의 발전으로 서민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분화가 생겼으며 이들 사이에서 경제적 부유층도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서민들을 가르친 건 누구였을까요? 사실 테라코야를 운영하는 건 상업적 이윤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에 덕망 있는 무사나 승려들이 자선사 혹은 사회봉사적인 차원에서 경영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서민 교육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했으며 1700년대 후반 칸세이 시대를 기점으로 농민 등의 평민 출신이 테라코야의 교사가 되는 경우도 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평민이 어린이 교육에 대한 뜻이 있거나 취미로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연은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테라코야와 비슷한 위치였던 조선의 서당도 국가에서 편찬한 농업서를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대부분의 교육 내용이 유교 경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천자문에서 시작해 논어, 맹자를 끝으로 하는 교육 커리큘럼은 실질적으로 노동을 해야 하는 계층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같이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테라코야는 단순한 자선 사업을 넘어 서비스 수요층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성공적인 교육 서비스 비즈니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발전과 더불어 뜨거워진 서민들의 교육열 속에 탄생한 테라코야는 서민들의 평균적인 교육 수준을 높여놓았습니다. 막부말기 에도의 경우 대다수의 남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으며 메이지 초기 문부성 조사에 따르면 시가현이 70%, 오카야마현이 평균 60%, 가고시마현이 평균 30%로 지방의 서민들도 식자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점이 빠른 근대화에 굉장한 이점으로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근대화는 국민의 개개인의 계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룩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창한 말도 필요 없이 산업화를 이룩하기 위해선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필요했고 노동자에게는 시계를 보고 기계 설명서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이 요구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공공교육이 도입된 이유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자녀들이 공장에서 요구되는 시간 개념을 익힐 수 있게 아침 9시 등교, 오후 하교의 틀로 만들어졌고 설명서나 매뉴얼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학력을 가르쳤죠. 공공교육의 보급으로 모든 국민이 노동자로 탈바꿈되며 근대적 인력을 수급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높은 식자율 덕분에 농촌의 청년들을 빠르게 도시의 노동자로 흡수할 수 있었죠.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일본은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역사의 흥미로운 화제 중 하나이죠. 얼핏 봉건적 국가가 하루아침 만에 근대 국가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배움을 추구하던 일반 서민들과 가르침에 뜻이 있던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요? 이상 넓고 얕은 일본 이야기 비끈무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